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간격법규와 관련돼서 동산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동산채권 등에 지쳐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채권 담보 등. 자, 여기에서 이제 등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등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 등자가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원리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뭐 어때요? 자, 노력에 대해서 크게 뭐의 대가를 거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 문제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차이로 까락이 난다면 오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간평 준비하는 사람들의 능력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 담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칭 동산 채권 담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담보라는 게 뭡니까? 담보라는 게. 이 담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담보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이제 경매의 의미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있어. 특히 물건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물건은 민법에서 우리 모든 법은 이제 우리가 책에는 이제 민법에서 원리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준 절차는 우리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 원리들이 우리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물건 할 때 담보는 여기 경매예요. 우리가 담보 물건에서 담보하고 경매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에 배울 임의 경매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대표적으로 임의 경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임의 경매가 있으면 강제 경매가 있겠죠. 그러면 강제 경매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바로 강제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가칭 동산채권 담보법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본다면 우리가 총칙 부분이 돼 있을 거야. 그렇죠. 총칙. 모든 법은 이제 총칙에서 출발하게 되죠. 총칙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우리가 잡아놔요? 여기에 대해서 목적과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놓고 그러면 총칙 부분이 됐으면 이제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죠.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나왔죠. 그러면 동산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 담보권에 관한 동산 담보권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들어가겠죠. 자, 3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잡아둘까요? 채권 담보에 관한 법. 그래서 채권 담보권이 나오겠죠. 채권 담보권. 자, 네 번째는 그러면 동산 담보권과 채권 담보권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요 담보죠. 그래서 담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담보 등기죠. 담보 등기. 그래서 담보 등기라는 걸 우리가 3장에서 4장에서 우리가 잡아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등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에 관한 특례가 나오게 되겠죠. 담보에 관한 특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특례가 나오고, 특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빠진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보칙을 해줘야 되겠죠. 보강 좀 해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벌칙이라는 게 우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흘러가는 과정은 배웠어요. 우리가 단순하지만 우리 2차 과목에서 특히 이제 법명도 상당히 중요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이걸 하나 잡음으로써 정칙, 동산 담보권, 채권 담보권,
담보 등기,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과 관련돼서 벌칙을 우리가 보게 들어가죠. 그러면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은 그러면 왜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죠. 목적. 자, 그러면 왜 담보가 가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나올까요? 등기함으로써 재정, 돈을 차출해 올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등기가 됨으로써 은행 가서 이제 적정한 뭐예요? 우리 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의 어떤 특수성이겠죠. 자, 제1조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법은 동산채권, 동산 나와 있죠. 동그라미, 채권 나와 있죠.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등록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시 등기가 됨으로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우리 소상인 공인대에서 소상인 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동산과 채권 담보등하는 등기를 등기함으로써 은행 가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요.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요거죠. 자, 정의와 관련돼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담보약정이라는 게 우리가 잡아줬죠. 담보약정.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을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서 동산채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게 하는 약정. 이게 담보약정이죠. 약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벌써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약정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약정이라는 것은 약정 담보한 물권, 약정 담보권에 한해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정을 우리가 해줘야죠. 이 약정이 뭘까요? 이게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담보약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예약직과 관련돼서는 이제 용어의 등리 1번 담보 약정을 우리가 잡아놓고,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요약집에서는 재정 취지라는 취지도 하나 언급해놨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 방법이 불완전하다. 그렇죠. 물건이 아니라면. 자, 지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식재산권, 즉 지적재산권도 등기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마 이제 몇 년 전 사건일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가 벌어졌죠. 자, 이게 뭘까요? 열풍기입니다. 열풍기. 이렇게 열풍기에서 이게 이제 자, 그러면 개인이 이제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했는데 이걸 생산할 생산책에 뭐가 필요해요? 자금 조달이 필요하겠죠.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뭐예요?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짝 벤처마킹 한 게 대기업이, 오히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풍기에 대해서. 그걸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채워주는 게 바로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의 재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 취지에 대해서 2번을 우리가 해놨어요. 요약집 79페이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적재산권의 경우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동산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단 거래안전, 뺏어갈 수 있는 거래안전을 도모하면서 자산 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론에서 MBS라고 부르죠. 자동 저당 채권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산 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약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약자, 작업 조달의 편리를 제공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데 그 재정 취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머니 중에서 제일 최고가 돈이에요? 아니죠.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머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제1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이제 담보약정 우리가 봤어. 동산담보권.
담보 약정에 따라서 동산, 여러 개의 동산,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해서 자, 장래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자, 그럼 항상 뭡니까? 자, 요걸 우리가 잡아 넣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등기 정점은 뭡니까? 바로 등기 등록이야. 이 등기 등록과 관련돼서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가평 문제, 민법 문제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이야. 표시 방법에 따른 자,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의한 임목.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눈을 크게 떠봐요. 그래서 뭐예요? 임, 방법에 의한 임목 이렇게 돼요. 자, 명인 방법,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그럼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우니까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법률은 어떨까요? 자, 임목 등기, 임목이 탄생되겠죠. 그러면 여기 등기가 있죠. 이거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 그러면 등기 등록됨으로써 좋은 것은 바로 뭐에 자금 조달하고 원칙,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담보 약정과 관련돼서 약정이라는 것은 우리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없어. 그러면 유치권은 걸로 등기 능력이 없죠.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동산 담보권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러면 동산 담보권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 의미에서 이제 나갈 거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채권 담보권. 담보 약정에 따른 검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지명채권 줄잖아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한 담보권. 이게 바로 채권 담보권입니다. 지명채권. 여기도 이제 장래에 발생한 채권 포함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지적재산 담보권이 나와 있네. 담보협정에 따른 특허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자,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등록한 담보권. 그래서 지식재산 담보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반도체죠. 반도체 직접 회로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라는 거. 그래서 저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도 설계권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 담보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는 특히 이제 5장과 관련돼서 따로 우리가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보권 설정자라는 거예요. 담보권자. 5번과 6번은 우리가 한번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 우리가 설정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설정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설정이라는 것은 자, 설정의 개념을 잡아놔야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설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대표적인 제한물권이 있다라는 거죠. 제한물권이 있다. 그러면 제한물권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배울 민법 교수님한테 배울 설정적 승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한물권에는 담보물권거 있죠. 담보권, 유치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의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저당권.
자, 저당권을 설정해뒀다.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설정했죠. 그러면 요거는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누가? B가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건자가 돼. 그러면 A가 B한테 설정을 해줘서 설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은 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바뀌면 되겠죠. 담보 등기. 그러면 이건 담보권자가 되고 담보권 설정자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담보 설정자, 담보권 설정자가 있죠. 이 법에 따라서 동산 채권 재산권의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인 맞죠? 상업등기법에 관한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담보권자는 이 법의 동산 채권,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뭐라 그래? 담보권자. 그러면 5번과 6번과 관련돼서는 설정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셔요. 그래서 담보권 설정자, 담보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담보등기죠. 그러면 담보등기가 뭐예요? 바로 동산, 채권을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바로 담보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2학집 79페이지의 담보등기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 담보등기부가 있죠. 자,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자,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담보 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 장치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말하고 동산 담보 등기와 채권 담보 등기부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산 담보 등기, 채권 담보 등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채무자 담보 목적물의 물상 보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뭐라 그래?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물상 보증인은 자, 우리 물상 보증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돼요? 책임은 있지만 뭐는 없다. 채무는 없다. 그래서 제3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그래서 채무자 등. 자, 이해관계인은 뭡니까? 이해관계인 기분이 더러워야죠. 기분이 더러우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과 관련돼서 채무자 등과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하는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부내에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바로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 이해관계인이 뭐라고요? 예, 속된 말로 기분이 더러워야 돼. 기분이 더우면 그때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등기필 정보네. 등기필 정보. 자,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통상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일종의 등기필 정보는 뭘까요? 이게 영수증이죠. 영수증.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상으로는 권리증, 등기필 정보가 돼.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누가? 담보등기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새로운 출처놓고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 나와있죠. 지정하는 사람, 즉 누구죠?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용어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끌고 나갈 수가 있죠. 동산담보등기부, 채권담보등기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통점은 담보등기의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그게 영수증이야.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은 누가 작성해 준다?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영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순서로 동산담보권은 그러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우리가 80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동산담보물의 대상물, 목적물은 뭐냐? 목적물, 법인 또는 상업등기에 따라서 상호등기를 한 사람, 이하 법인 등. 그래서 담보 약정에 따라서 동산을 담보를 제공한 게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법인이에요. 법인.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그러면 목적물은
동산이죠. 동산. 그럼 주체는 누구냐? 법인이고 상업등기법상 상호등기를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네. 여러 개의 동산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정해서 그 밖에 이하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대체 동산은 뭐냐? 동산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준이라는 게 있어요. 준. 우리가 준이라는 건 우리가 법학에서는 아주 준은 정량 개념이 됩니다. 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마침 이런 뜻이야. 마침. 자, 같은이라는 게 같은이에요. 자, 그래서 마침 같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마침 같은 간주, 자, 가름, 의제 이런 의미가 나와요. 이걸 이제 한자로 원치면 뭐예요? 적이라는 거야. 적이라는 것은 건급각으로 노라는 거예요. 노. 자,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거야. 노. 그래서 우리 준 부동산. 우리가 이제 학교론에서 우리 자, 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이 의지해 주는 게 바로 준 부동산이죠. 그게 대표적인 선박에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준이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 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건이라는 것은 뿌리 건자야. 뿌리는 계속적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계속적 의미라는 거야. 자, 저당권을 계속한다. 건질이 돼.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한다. 건저당권.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일반론으로 잡아서 한번 개념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80페이지 가서 저 3번에 관련돼서 선박등기부, 여기 선박이 나오죠. 등기된 선박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된 선박. 자동차는 특정 동산의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요게 나오죠. 자, 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기거나 등록된 대산, 자, 화물상한증, 정화증권, 참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 채권증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권, 요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박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은 대표적인 우리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저 우측 방주에 우리 날개에 한번 정리해 놨어요. 0.2조 동산담보권 목적물에 제외되는 정권 여기 나와 있죠.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법 3조 사망에 따라서 무기명 채권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권 다음 각호에 같다. 그래서 우리 무기명 채권 정서 자사 여기 있죠. 유동화에 따른 제4조에 따른 유동화 채권 자본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에 대한 정권 이게 자금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우리 과거의 신탁업법이 됐었어요. 이게 자금법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동산담보권의 대상에 제외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약집 81페이지로 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자가 명시 의무를 해. 당연히 명시해야죠.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는 담보 약정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해야 된다. 담보 목적물의 수의 의무, 담보 목적물에 따른 권리의 존재 여부. 자, 그 다음에 약정가, 담보 약정가, 담보 등기가 돼야죠. 담보 약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담보 등기. 약정에 따른 동산 담보의 득실 변경은 담보 등기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담보 약정 플러스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등기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란 186조에서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 뭐하라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자, 범기 없이도 물건 변경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우리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대표적으로 약정 담보가 있으면 담보 약정이 있으면 등기를 갖춰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걸 다시 한번 1번과 2번에 대해서 한번 잡아놔야 돼. 그러면 자, 동산 담보권의 득실 변경. 득이 뭐예요? 취득, 실이, 변경, 소멸이죠. 변경은
변경이 되죠. 그래서 득실 변경,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자, 동산담보권의 효력이네요. 동산담보권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네. 동산담보권의 내용으로서 담보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거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의 주체로서의 우선 변제.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하면 물, 우하면 물, 우물, 우물, 우물 이렇게 잡아야 돼. 우하면 물상대의라는 거예요. 물상대의. 물상대의가 우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 경매 담보라는 것은 내가 경매를 받아서 우선 받겠다. 이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애가 비어태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이게 1억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야. 이게 담보 물건이 되겠죠. 이게 주된 권리, 이게 정된 권리야. 애가 1억을 뼈한테 갚았다. 소멸해. 그러면 무슨 성이에요? 이게 부정성이죠. 그러면 요 1억을 변제했다 해서 이게 소멸하나요? 아니죠. 나눠질 수 없다. 이게 불가분성이야. 불가분성. 자, 이게 따라서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서 이전한다. 결론적으로 수반성이 되겠네. 그러면 물상대의가 관련돼서 물상대의 그러면 질적 변경으로서 매래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 발생하는 게 무슨 대의죠? 물상대의라는 거야. 그러면 담보권에 관해서 통한다. 통유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수반성, 불가분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부정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81페이지입니다. 자, 동산담보권의 성질 나와 있고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 자기 채권보다. 자, 그러면 동산채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의 전부 동그라미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전액이 자, 동산담보권의 양도 자, 동산담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이전 피가 이전하면 담이 이전해. 그걸 수반성이라는 거. 분리는 안 돼. 자, 물상대의. 물상대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우리가 변경해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변경에 대해서 내용의 변경이죠. 그러면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어.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대의? 물상대의. 동산담보권은 담보권 매각 질서라요. 매각. 그 다음에 임대 이때도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은 매매공이야. 매매공. 근데 여기서는 매각과 임대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공용징수로 인해서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자 질적 변경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인도 전에 뭐예요? 잽싸게 압류해야 돼. 전 동그라미. 그러면 제3자가 해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러면 땡큐 이러면 돼. 고마우면 땡큐 이러면 돼요. 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한 때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부정성이야. 자, 그러면 우리 동산담보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민법상 담보물건의 통일성과 관련돼서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물상대의에서 매각과 임대 이것도 방. 그러니까 질적 변경이니까 인도 후가 아니라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공산담보권과 관련돼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산담보권의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상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담보권자는 만보 목적물 점유자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거나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을 점유한 자에서 자신에게 담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특히 이제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우리가 발생하고요. 반환 청구권 있어요. 반환 청구권. 자, 담보 목적은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우리가 사실 뭡니까? 자, 우리가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은 3개가 있어.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야.
자, 담보 목적물의 점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동산담보권의 효력에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와 있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원리. 자,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손실. 그러면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손자, 원리, 손실이라고 보면 실이라는 것은 객매 비용이 되겠죠. 원리, 위, 손실,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원리, 위, 손실 이렇게 해서 원리, 위, 손실, 원본, 원본이자 이하금, 담보권 실행의 비용, 담보물의 보전비용, 채무불이행. 자, 그러면 담보 목적물의 흠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우리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에서 등의 담보 관한 법률에서 12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건 나왔다.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로서 저당권, 전담보권.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로서 건이라는 것은 뺐다 넣었다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만은 한 달에서 뺐다 넣었다 하죠. 그러면 제가 그만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을 완화시킨 거야. 건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성의 완화. 부정성이 뭔데?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담보물건도 소멸하거든. 건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담보권. 그럼 부정성의 완화를 시켜놓은 거야. 부정성의 완화. 자, 그러면 건익이 들어가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야. 그러면 채권 최고야. 최고에 대해서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의 이익이 이제는 최고액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4번에 동산담보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야. 목적물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의 범위가 나오고요. 자, 가실에 대한 효력 요게 나오죠. 자, 가실에 대한 효력. 그 다음에 물상대의, 매료공, 멸실, 훼손, 공영징수. 근데 담보권은 매각, 임대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인도전, 운도전 암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담보 등기 효력으로서 역시 우선 변제적 효력. 우리 줄 한번 떠놓고요. 자, 한번 동산 담보권과 관련돼서 우리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네요. 자, 동산 담보권의 실행. 역시 실행은 갱매죠. 갱매. 그래서 갱매. 자,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담보물권의 갱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고요. 담보권 실행을 갱매 절차, 민사집행법 여기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법에서 말하는 자, 우리가 담보권, 유치권, 질권, 담보권. 그러면 담보물권과 갱매가 만났다. 그러면 이미 갱매가 돼. 그러면 우리 담보권 실행 갱매가 아닌 타 실행 갱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줘야 되겠죠. 민사집행법, 즉 강제 경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실행의 경매 절차가 나오고 실행에 관한 약정이 나오고요. 담보 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 변제.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적 실행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공적 실행. 대표적으로 공적 실행이라는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로서 그래서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실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적 실행은 민사집행법 강제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사적 실행은 뭐냐? 내가 하기 전에 집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적 실행이 되겠죠. 동산담보권의 실행 방법 한번 봅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자, 역시 85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 목적을 매각하여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자가 있는 경우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선순위권자예요. 후순위권자 아닙니다. 선순위권자. 자, 가로변에 담보 목적물의 직접 변제 충당의 절차. 여기 나오네. 청산 절차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1개월, 통상 1개월이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번과 관련돼서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 대금, 채권액을 뺀 청산금이라고 그래. 이제 청산금이 나오죠. 채무자 등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 이제 기타 등등 우리가 나와 있는데 뭐 바로 3번 역시 86페이지. 자, 담보 목적물의 점유가 나오고 담보 목적물의 취득자의 지위가 우리가 나와 있죠. 후순위 권리자의 거의 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러면 23자 사망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밥을 정상금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서 정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또 후순위권자를 권리 행사하게 돼서 우리 정상기간 변제기 저기 전에도 우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특히 1번과 2번 관계에서 우리가 산정하게 되고요. 자,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6번은 매각 대금의 공탁. 이제 대금을 안 받겠다는데 그러면 공탁을 해야 되겠죠. 자, 7번에 변제와 실행 준단이 있고요. 공동담보의 배당, 후순위 대의가 있다라는 거. 자, 공동전환이 있어서 공동전환, 배상, 이 동시 배당이 있겠죠. 동시 배당은 경매 대가 비례 안분해 들어갑니다. 이시 배당은 선승아가 받아갈 걸 후순위가 받아가서 대의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담보의 배당과 후순위 대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성보증인 제3취득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동산담보권의 소멸, 특히 동산담보권의 소멸은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동산담보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통상 이제 우리 동산 그러면 선의취득이야. 무권리자의 취득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유권, 질권을 취득한 경우 거기에다 줄 따가나요. 그래서 동산담보권의 선택. 민법 249조 선의취득에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에 담보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에서 자, 특히 연장을 자, 위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확인해놓고 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은 이를 경신하고 있고요. 연장 등기를 위해서 담보 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되는 것. 존속기간 연장하는 취지. 연장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접수 연할일. 이 정도만 확인해주면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동산담보권과 관련돼서 싸움 갔으면 그 논리랑 똑같은 논리로 뭐가 되죠? 채권담보권이 됩니다. 특히 이제 채권담보권과 관련돼서 등기 역할은 세 개가 있죠. 성립요건제의 등칼이 있고요. 처분요건제의 등기가 역할이 있는데 대표적인 채권담보권은 채권담보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뭘까요? 바로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채권이라는 것은 절대권, 상대권이 되죠. 자, 채권담보권이야. 자, 담보 협정에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 줄잖아요. 지명채권이 대상이 되네. 자, 채권담보권의 목적 나와 있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역시 담보 약정과 담보 등기. 자,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채권담보의 효력, 그거는 이제 똑같은 의미로 가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담보권. 자, 채권담보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예약식 91페이지로 가서 봐봐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담보등기. 그러면 담보등기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죠. 동산등기부와 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가 있어. 그러면 담보등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해서. 자, 관할등기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관할등기소 그러면 이제 나와 있죠. 등기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지원등기소에서 취급한다. 대법원장입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할의 이인권자하고 관할의 이인권자가 있죠. 그래서 등기사무의 이인권자가 있는데 그게 대법원장입니다.
자, 대법원장 나오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대법원장은 법원의 얼굴 마담이야.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게 바로 뭐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에, 건기소에 하나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속에 임할 수 있다. 인권자는 즉 대법원장입니다. 자, 담보 등기 신청 나오죠. 자, 담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권리자 의무자 공동이야.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신청이야.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둘이 가면 뭐예요? 원칙. 공동 신청이죠. 당연히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A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이야.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 되려면 이게 뭐예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든지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든지 이때만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럼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등기 명인 단독. 자, 우리 담보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죠? 자, 피칠갑으로 등기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피칠갑. 자, 피칠갑이 피천덕으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생각해봐요. 피천덕으로 개명을 했다. 그게 개명 등기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그러면 피칠갑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역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 할 수밖에 없죠. 자, 판결에 의한 성상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판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자, 판결서 성상 권리자 의무자가 단 패소한 자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자, 상속 그 밖에 포괄 선결에 의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공동, A가 단독들이 자, 2, 3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죠. 직접 방문하든지 전자 신청이 되는지. 그래서 방문 신청 나와 있고요. 방문 신청. 그다음에 이제 전자 신청 방법이 있겠죠.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약집 92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전자 신청.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 정보 처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전자 신청 방법은 이완화되어 있어요. 직접 방문하든지 집에서 신청하든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 전자문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그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수수료. 자, 요약집 92페이지 4번에 신청 수수료가 있고요. 등기 신청의 접수가 한 번이고. 자, 거기에서 등기 신청은 등기 목적 신청인의 성명 명칭,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자, 이번은 등기원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뭐 등기법하고 논리가 같으니까. 자, 접수 시기. 자, 저장된 때. 자, 완료 시기가 있네요. 자, 반대. 자,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예요. 그럼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특히 여기에서 신경을 바짝 써줄 거는 이게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요약집
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있어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신청에 각하가 있죠. 각하라는 것은 각하는 거부 처분이야. 거부 처분. 자, 그러면 특히 이제 1번과 2번에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이 아니할 것. 이거는 절대 무효가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한 경우 이것도 절대 무효가 돼. 특히 1호와 2호에 대해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1호하고 2호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3페이지 담보등기 작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담보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0 몇 페이지를 보죠. 자,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등기필 정보의 통지 나와 있고요.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이렇게 나와 있어. 담보등기, 담보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말소 등기가 나와 있네. 말소. 자,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담보 설정자, 담보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약정을 취소했어요. 당연히 말소해야죠. 해제.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담보 목적물이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 말소 등기를 위해서 담보 등기의 다음 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약식 95페이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정의 의미가 뭡니까? 경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야.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야. 그러면 만약에 오기가 됐다. 그때는 경정을 이용해야죠. 그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할 때. 그러면 등기의 경정은 뭐냐? 이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바로 경정 등기가 되겠죠.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봤어요. 자, 등기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삿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삿대질. 삿대질로서 우리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거는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의 주체. 자, 주체. 자,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몇 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셈 치고. 자, 주체. 자, 주체는 뭘까요? 뭐 직접 이해관계는 할 수 있겠죠. 직접 이해관계. 직접 이해관계. 자, 객체라는 것은 뭘까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당, 부당이네요. 자, 이 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제기 기간은 뭐예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겠죠. 제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 신청 제기, 이 신청이 효력이죠. 이 신청이 효력은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 됩니다.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 그러면 집행 부정지 원칙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있겠죠. 기준은 내가 처분한 거에 대해 처분시를 기준해.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라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 신사실과 신증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사실, 신증거. 이 신증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등기소를 경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과 이 신청서를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일 거고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서 할 거고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주체, 객체, 제기간, 효력, 기준, 이 신청, 이 신청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자,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이 신청서는 등기소를 경유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고 이 신청은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없어. 이 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효력이 스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의 사유의 제한으로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제3자가 이의 신청하는 거 뭐 나와 있죠. 상대방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우리가 이의 신청은 뭡니까? 결정으로서 해. 결정으로서.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항고라고 그래. 항고. 항고라고 그래요. 항고. 그러면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재항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고 나와 있어요. 항고라는 것. 우리의 재판이라는 것은 판결이겠죠. 그럼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항소라고 그러잖아.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상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청은 결정으로서 한 거야. 결정. 즉, 항고죠. 항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도 했어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담보등기.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가 있어. 자,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서 지식재산담보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지식재산권의 약정에 따라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 줄쳐나요.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특허, 엄부, 저작권부, 등록부, 지식재산권을 등록 공적 정보를 등록부라고 그래요. 이 법에 따라서 담보권을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약정에 따라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지적 재산권을 담보한 경우는 특허 엄부라는 거라고. 이게 이제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듯이 우리가 특허 엄부, 즉 등록부가 되는 거예요. 자, 등록이 허용으로서 약정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담보의 득실 변경은 등록한 때 그 지식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지식재산담보권의 권리 행사 나와 있고 준용 규정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보칙과 벌칙에서 우리 등기필 정보의 안전 확보에서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부실 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누설이 됐다면 매탕일 일반 2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2학년 일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가 실익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과 우리가 1차에서 또 민법을 배우는 걸 총망라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문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담보등기가 되네. 담보등기 종류는 동산등기부와 동산담보등기와 채권담보권 지명채권과 관련된 거죠.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등으로서 벌칙과 관련돼서 자, 등기필 정보가 누설될 때 2학년 일반 2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걸 확인하고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주체, 객체, 제기관, 효력, 기준,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이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서 이름은 틀려요.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제기한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